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1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 도면을 한번 보면은 공개 문제 16번 도면은 1번 부품이 이렇게 돼 있고 2번 부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을 하게 되죠. 조립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쪽 방향을 X축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축이 하나 형성이 되는데 2번 부품에서 이 세로 부분을 Y축으로 설정을 한다면은 이 방향은 Z방향으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품에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B라고 되어 있는 치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치수는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를 참고로 해서 산출해 가지고 적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번 부품에 여기에 있는 구멍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죠. 이 구멍의 치수가 파이 5입니다. 문제에 보면은 공차 한계를 1mm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여유를 줘서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A는 파이 4.2가 되겠죠. 다음에는 B 부분은 1번 부품의 이 사이에 조립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27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26.2를 적용시키겠습니다. 1번 부품의 형상을 보면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돌출 부분을 먼저 만들고 대칭을 시켜서 아래 부분으로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평면이 있는 걸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되어 있는 치수와 기준축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요. 새로 만들기에 가서 파트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템플릿이 열리면 먼저 옵션에 들어가서 문서 속성 탭에 단위를 선택하고 단위계를 mmgs로 설정해 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저는 바탕화면에 16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여기에다가 파트 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따라서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출용 파일 리스트를 보면은 조립품 파일 그리고 채점용 파일 STP 파일이죠.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STL 파일입니다. 그리고 G코드 변환 파일 해서 4개의 파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로그램은 이러한 조립품 파일은 부품 파일이 같이 있지 않으면 열리지를 않죠. 그래서 폴더 안에 이 부품 파일도
같이 저장을 해서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파일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품 1번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윗면이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해서 위에 있는 이 부분을 피처링을 하기 위해서는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피처 탭에 참조 형상으로 가서 기준면을 선택하고요. 먼저 제1참조는 윗면을 지정해 줍니다. 다음에 위쪽으로는 27의 절반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13.5라는 길이값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래서 평면을 하나 생성을 해 주고요. 이 평면에다 스케치를 합니다. 여기 있는 평면은 숨겨주고 여기에 이러한 모양을 스케치를 해 주겠습니다. 가로 세로가 각각 24mm고요. 우측과 아래쪽에 보면은 약간 4mm만큼 이렇게 직선이 나와 있고 그 끝부분에서 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요. 이러한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치수는 24에 24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선 하나를 제도를 해주고요.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제거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요소 분할을 활용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 커맨드 라인에 요소 분할이 나와 있지 않는 분들은 메뉴로 가서 도구 탭에 스케치 도구로 갑니다. 스케치 도구에서 위쪽에 보시면은 요소 분할이 있습니다. 이 요소 분할을 선택을 하고 이 점이 있는 부분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스케칭 해주고요. 이 점과 여기에 있는 그 점을 일치를 시키는데요. 또는 병합을 해줘도 됩니다. 또 여기도 이 점과 이 점을 일치 또는 병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했던 이 선분과 이 선분 그리고 이 선분 세 개는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선분과 여기에 있는 선분은 동등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치수는 4mm를 지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됐으면 앞에 있는 이 호를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3점 호를 선택하고 두 군데의 지점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호를 제도하는데요. 호를 그릴 때는 이렇게 호의 반경을 이렇게 깊게 그려주면은 나중에 스케치하기가 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호를 제도할 때는 항상 직선에 가깝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합니다.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을 병합을 시켜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끝점과 여기의 끝점을 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를 입력합니다. 이 부분은 반지름 20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밖에 있는 이 외형의 스케치를 했고요.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원의 스케치를 해줍니다.
이 원은 5파입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이 가운데에 5파이짜리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자, 이제 스케치를 종료시키고요. 다음에는 돌출로 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평면을 간격을 띄울 때 13.5만큼 뗐기 때문에 이 밑면에다가 스케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돌출되는 방향은 위쪽으로 돌출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돌출되는 높이는 4mm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을 피처링을 해주고요. 아래의 도형을 보면은 이렇게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못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지시 없는 못대기는 C2라고 치수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요. 다음에 동등거리, 그 다음에 치수는 2mm입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를 모를 따줍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만들어져 있는 이 형상을 아래에도 똑같이 대칭을 시키겠습니다. 선형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아래에 확장 메뉴를 내리면은 대칭 복사가 있습니다. 대칭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 면과 평면의 대칭 복사 이 부분은 기준이 되는 면을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윗면을 선택해 줍니다. 윗면이 지금 여기에가 이렇게 있는 거죠. 다음에 대칭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피처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솔리드 바디로 해서 돌출된 부분과 못따기 된 부분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의 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칭 복사할 바디를 내리고 여기에 있는 못따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솔리드 합치기에는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에는 이쪽에 세워져 있는 기둥 부분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각각 이 모서리에다가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이번에는 코너 사각형을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이렇게 각각 3개의 모서리에 사각형을 제도를 해주고요.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가운데 선분은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 이 선분과 이 선분과 여기에 있는 이 가운데 선분을 동일선상을 맞춰줍니다. 다음엔 이 선분하고 여기에 있는 선분을 동일선상 구속을 주고요. 여기에 있는 선분하고 여기에 있는 선분을 동일선상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 선분과 이 모든 선분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동등 구속을 줍니다. 그리고 치수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있는 선의 치수는 4mm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있는 기둥 부분의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요. 돌출합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자, 이 돌출된 부분은 여기까지 돌출이 되어야 되겠죠? 따라서 아래에 바디까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커맨드 라인에서 솔리드 바디를 내려서 여기 위에 있는 못따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까지 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1번 부품이 모델링이 완성이 됐는데요. 등각 보기 상태에서 비교를 해 봅니다. 또는 정면 보기를 해서 이러한 모양을 비교를 합니다. 또는 우측면 보기를 해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해 보신 다음에 이상 없이 완성이 돼 있으면은 저장을 해 줍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파트 템플릿을 다시 열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번에는 파트 2로 저장을 합니다. 이번 부품도 역시 XZ 평면에 스케치를 해서 이 형상을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먼저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4.2파이짜리 원을 제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밖에 있는 사각형을 제도합니다. 그래서 중심 사각형을 선택하고 역시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데 높이는 5mm고요. 폭은 12mm가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다 했으므로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을 해서 위아래가 서로 대칭이 돼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면을 선택하고 높이는 35mm를 지정해 주고요. 선택 프로파일에서는 가운데에 있는 축 부분을 지정합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시 돌출로 가서 좀 전에 사용한 스케치를 한 번 더 클릭을 해 주시고 중간 평면의 높이는 26.2mm입니다. 선택 영역은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26.2mm만큼 돌출을 하고 가운데 샤프트는 35mm만큼 돌출을 시켰습니다. 이제 4개의 모서리에 반지름 3으로 목깎이를 합니다. 필렛을 선택하고 반지름 3mm를 지정해 주고요. 이 4개의 모서리를 각각 클릭해서 반지름 3mm로 필렛을 해줍니다. 다음엔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해가지고 텍스트를 클릭하고 01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문서 글꼴 사용 체크 해제하고요. 글꼴에서는 크기를 선택하고 대략적으로 24 정도 확인을 해줍니다. 도면에 있는 위치를 참고로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배치가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돌출 컷으로 가서 브라인드 형태의 깊이는 1mm만 주고요. 등각 보기로 모양 확인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줍니다. 형상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대로 저장을 하고 닫습니다. 이제는 새로 만들기에서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가지고 옵니다.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부품은 1번 부품입니다. 그래서 파트 1번을 열기를 하고요. 제일 먼저 열어온 파일은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작업 공간에서 클릭을 하지 않고요. 이쪽 위에서 녹색 갈매기 확인을 클릭해 줍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되면은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파트 2번을 열기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부품을 배치를 해주고요. 작업 공간을 클릭해 주면 되겠죠. 부품 배치가 끝났으면은 메이트를 합니다.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다 풀어 주시고 제일 먼저 이 구멍에 여기에 있는 샤프트를 메이트를 시킵니다. 다음에는 중심 부분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윗면과 윗면을 클릭해서 중심 부분을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메이트가 다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가운데에 있는 부품 2번이 방향이 약간 틀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돼 있다면은 얘를 이렇게 반듯하게 맞춰 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면과 정면을 클릭을 해서 정확하게 반듯한 모양이 되도록 메이트를 시킵니다. 이제 메이트를 닫고요. 등각 보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서 비번호로 저장을 해줍니다. 저는 구별하려고 뒤에다가 문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그냥 비번호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다시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STEP를 선택하는데요. STEP에는 AP203이 있고 AP214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신 버전으로 저장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P214를 선택합니다. 옵션으로 들어가서 출력 형식 소리드 공명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이렇게 선택해주고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3D 프린터용 파일, 다시 말해서 STL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 이대로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파일 형식을 STL 파일로 바꿔줍니다. 옵션을 열어서 먼저 단위 부분은 밀리미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출력물이 10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실격되겠죠. 그래서 밀리미터로 반드시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에 저장해 체크를 해주십시오. 이거를 체크하지 않으면은 부품이 따로따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역시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유념하시고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 파일로 미리 보기가 되면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립품 파일,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세 가지 파일을 저장했고요. 마지막에 저장한 STL 파일을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추가해서 폴더에 저장을 시키고 폴더 전체를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STL 파일을 활용해서 슬라이싱을 하고 G코드 변환하는 그 방법은 모든 문제에서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들어오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공개 문제 16번 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